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인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그릇에 대한 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고, 돈을 다룰 수 있으려면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에 도전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일과 사람 속에서 평소에 신용을 잘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이 곧 돈이고, 돈은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은 있고요. 이 책은 조그만 소주제를 가지고 소설 형식으로 가볍게 편하게 읽기 좋게 쓰여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되도록 그 책 원작에 충실해서 요약을 했는데, 약간 순서를 바꾼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순서대로 조금 바꿨는데, 일단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대부분의 돈 문제는 선택과 타이밍의 결정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건실한 자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건실한 자아라는 건 뭐냐면, 돈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지가 사실은 나의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쉽게 파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실한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실한 자아란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 하면, 생활 속에서 일과 남과의 관계에서 늘 신용을 쌓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이 곧 돈이고, 돈은 남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용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은 무엇이냐?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냐면, 돈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의 크기가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은 결국 어떤 걸 도전한다는 의미인데, 그 도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나보다 발전이 없이 멈춰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지, 즉 도전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지,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숨겨진 어떤 문제나 위험을 극복하는 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회는 어떤 것이냐?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기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누구와 하느냐가 따라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눈, 즉 가치를 분별하는 힘은, 그게 물건이든 투자 물건이든 또는 사람이든 그것들의 과거의 행적을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과정이나 결과들이 좋은 사람이든 물건이면, 아, 이거는 가치가 있구나 또는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그런 위험도 있고, 나서지 않는 위험보다는 나서는 이제 위험을 극복하고 나서고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있지만, 보통 내 자본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부채를 너무 겁내기보다는 부채의 속성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채는 빚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본화해서 사용하는 비용일 뿐이며,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내가 신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자 비용이 뭐 2% 또는 3%일 뿐이고, 그러면 300만 원 정도죠. 그럼 300만 원이면 1년에 어, 한 달에 한 20 몇만 원, 30만 원만 내면 사실 1억이라는 돈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절대 빚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내면서 자기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되게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뭐 어떤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부자는 사실 돈은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을 투자하고 사고, 그러니까 빈자는 소유하려고 애쓰며 소유하면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것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물건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부자는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라면 신용이 더 높은 곳에 돈을 자꾸 맡겨서 흐르게 한다는 거죠. 돈이 묶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흐르게 해서 그 돈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서 더 불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방점을 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돈을 흐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 하면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들 또는 그 신용이 높은 사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자들만 있어 보이려고 소유하고 결국은 투자 가치가 없고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들을 소중한 돈을 주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 하기 전에는 사업과 투자에는 기본 계획과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사라는 것은 결국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장사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책정에 있어서는 얼마의 사람들이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이것을 사고 싶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원가보다는 사람들이 얼마에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결국 사업을 하거나 뭔가 투자에 오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뭐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마음의 여유, 뭐 돈의 여유, 뭐 시간의 여유, 그래서 세 가지 여유가 필요하다는데 맞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돈만 쫓다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 3장에 가서 이제 부자의 유언이라는 첫 챕터의 마지막 챕터에 먼저 얘기하고 있는 선언하는 얘기가 돈에 관한 올바른 행동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되니까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라는 투가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결국은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돈은 흐른다라는 개념 그리고 소유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염두하라는 얘기가 하면서 너무 돈의 집에서 음, 벗어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평소에 주변의 행복이나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혹시 지금 실패해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단순히 돈은 숫자일 뿐이고 돈일 뿐이니까 그냥 다시 용기를 내서 성공에 필요한 도전 정신과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해야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